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2022년 설명회 자료 보시고 2023년 설명회 자료 제가 이제 올린다고 약속드렸죠? 네, 2023년도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거, 작년 거를 보면은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작년에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이제 올림포스 구문하고, 그 다음에 능률 필수 어휘 이제 10일치면은 보통 20개면 200개, 200개 중에서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주관식으로 이게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그래도 1학기 때는 이렇게까지는 내지 않았는데 2학기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이제 200개 단어를 외워요. 200개 단어 외우면 아무 그런 거 없이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M으로 시작한 거를 한번 해봐.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매뉴얼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내야 되는 거. 여기서 이제 shortage of manual labor. 그래서 manual labor는 손으로 하는 노동이겠죠. 그다음 manual typewriter 그러면 수동으로 하는 타자기. 그다음에 comprehensive manual 그러면 우리 안내 책자를 또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다이어로 객관식을 내다가 2학기 중간고사부터는 이렇게 주관식도 나왔다. 주관식도.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 제가 특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특이했던 게 또 이게 중간고사.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가 보통 50점. 이 평균이 50점이었고, 학생들이 멘붕에 빠졌다라는 게 이제 중간고사인데 저희는 100점도 나왔고 90점도 나왔고 80점도 나왔고 예상 문제를 이걸 다 일단 했는데 문법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이렇게도 예상 문제 해보고 저렇게도 예상 문제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The whole situation seems very strange. 그래서 제가 2형식하고 5형식 단어만 하나 알아도 이런 문제가 지금 9점이잖아요. 9점. 그래서 3-1, 3-2, 3-3 이렇게 해서 3개. 그러니까 방문여고는 또 특이한 게 서술형이 세 문제라 해도 세 문제가 아니라 9문제가 될 수 있다, 10문제가 될 수 있다, 다 이렇게 가지를 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심지 이런 것처럼 같은 구조, 그러니까 이 형식을 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Katie became a linguist. 뭐 I am happy, I'm a student, you are a teacher. 그거 써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형식을 얘가 쓸 수 있나를 본 거고, 이것도 이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the problem is that we are determined to go. 이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랬을 때 우리가 right direction으로 갈지 결정을 하는 거야. 문제는 이거인지 아닌지야. 그랬을 때 the problem is that도 아니고 whether. 문제가 이거든지야. 이랬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문제야. 이랬을 때. 그리고 이것도 지금 두 문제로 나뉘어서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쓰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신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2022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2022년은.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2022년, 뭐 20년, 19년, 뭐 23년, 25년이 되더라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일단은 하고 있어야 돼요. 문법은. 문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여기는 뭐 수동태로 쓰는 게 맞아. 이게 능동태로 바뀌어서 나왔어. 그러면 아, 여기서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로 쓰는 게 더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법하고 구문. 그리고 방문용어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내내 올림푸스 구문 때문에 문법이 강화됐던 연도예요. 작년이. 그러니까 22년. 그러니까 23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22년에는 문법이 나왔지만 21년에는 또 문법이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만 두 개, 2개년. 모의고사 2개년, 21년, 20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해송 설명에는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방문여고는 뭐 2021년, 22년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어머니들한테 21년을 지나고 나서 작년 어머니들한테는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너무 쉬웠어요. 이거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는 뭐 그 꼼꼼히 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설명회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올해 설명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올해 설명회는 왜냐면 22년 자체가 되게 또 이제 문법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 어휘도 많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해와는 또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올해는 또 어떤 선생님이 맡으실지, 선생님들마다 맡으시는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많이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문용어는 계속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소설 할 때도 있고, 영어 할 때도 있고, 이개년 나갈 때도 있고, 쉬운 거 내올 때도 있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이 계속 나왔어요. 문법 계속 나오고, 어휘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교과서나 테드도 이제 한번 해주고, 제가 이제 다 분석하고, 빈칸 테스트하고, 일치불일치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선택지에도 다 영어로 바꿔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여튼 문제를 엄청 많이 대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저는 잘 나왔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해야지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중간고사는. 1학기 중간고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는 문법을 할지, 또 단어를 할지, 제 생각은 일단 문법하고 단어는 계속 하지 않을까. 근데 올림퍼스는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문법을 또 잡고, 그다음에 단어 또 프린트를 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프린트로 하는 게 또 수행평가 계속 했었고, 수행평가는 또 까다롭게도 일단은 좀 냈었고, 하여튼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은 참 학생들이 힘들었다.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이 30명이 넘었었고, 왜? 어려웠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수영이가 제대로 준비를 해주니까 저랑 와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방문여고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쉽건 어렵건 어떻게 나오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은 문법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문법. 그러니까 문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단어 같은 경우는 익스텐시브. 많이 알면 알수록 제가 좋다. 왜? 다 바꿔서 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방문요구뿐만 아니라 해송에서 가장 강화가 되고, 그리고 뭐 송도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일단 내신 자체가 어떤 단어를 너 딱 외웠어. 근데 외운 걸 그대로 시험을 보지 않고 그 외운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걸 너가 할 수 있니? 그걸 패러프레이즈라 그래요. 패러프레이즈가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휘력이 어느 정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해력이라는 건 학생들이 일단 문장을 보고 나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부교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택지에서 이거랑 같은 뜻을 찾아봐. 이게 이제 방문요구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A 입장에서 B를 생각하고 B 입장에서 뭐 A를 생각하고 그거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문 요구는 일단 국어식 영어가 아주 대세이다. 그러니까 문장 이해, 그러니까 일치불일치. 그 일치불일치도 다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뭐 몇 개 고르시오, 다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난도를 올린다라는. 그러니까 해석문은 외부 지문으로 이렇게 난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방문 요구는 보통 외부 지문을 하는 것보다 외부 지문은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한 번 나왔어요. 2학기 중간고사 일주일 전 시험 전에 야, 요번에 외부 지문도 나올 거야. 그래서 저희가 100점, 지금 학생 100점 제가 전교 1등 그 학생이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1학기.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 90 몇 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못 맞았어요. 왜? 외부 지문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들어가면 또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요. 왜? 내신은 막 외운 거를 자기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외부 지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기본 실력이니까 그것도 좀 난도가 어렵게 나오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왜 100점이 못 나왔느냐? 일단 그 외부 지문이 나왔는데 그 자체가 그 내신 자체가 선택지가 다 영어였어. 영어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서술형 자체가 5문제라고 해도 다 2문제씩 새끼를 친 거예요. 그럼 그게 10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30문제도 되게 시간의 압박을 가져요. 근데 36문제가 실질적으로 되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2번 읽을 시간도 없고 한 번 읽는데도 다 영어가 선택지고 뭐 모두 다 고르시오 그거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방문요구의 작년에 가장 난도를 높인 건 뭐냐? 모두 고르시오. 다 고르시오. 그리고 영어 선택지 다. 그 영어 선택지도 여러 가지인데 그것도 모르고시오. 그러면 3개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진 않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문제가 심플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만점을 맞으려면 정확한 문법을 해야 되고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방문요구는 시험 경향이 2019년도 거는 제가 빼고 19년도 거는 일단 뺄게요. 저번 영상에 있으니까. 그럼 21년하고 22년 보면 21년은 어처구니없게 쉽게 나왔다. 그것도 43, 45. 그런 아무도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서술형을 다 냈더라. 그 의회 출제 하나만 틀리면 3등급이 된 게 2021년 중간고사였어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의회 출제다. 제가 정확도가 떨어지면 등급이 추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작년 거예요. 저는 에듀엘에다 작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시험을 못 봤다고 울기만 해. 그리고 다음에 뭐 말로만 잘 봐야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생각만 갖고 성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지? 왜 틀렸지? 이건 단어 때문에 틀렸구나. 아니면 이건 내가 구문을 놓쳤구나. 여기서 내가 내용 이해를 못했구나. 그걸 자기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이렇게 똑같이 변함없이 분석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제 학생이던 아니면은 아니던 간에 자기가 이렇게 제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중간고사는 이렇게 2가 아니면은 2학기 때는 1과 정도 들어갔어요. 왜냐면 테드가 길게 들어가서. 그리고 2023년 3월 모의고사 들어가고 테드. 일단 테드도 보통 이제 하나에, 그러니까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지문이라도 줬어요. 근데 이때 중간고사에는 심바이오시스라 해서 공생에 관한 거였거든요. 공생에 관한 테드를 영상만 띡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한 문제 정도 나왔지만 학생들은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테드는 한번 영상을 보고 저기 시험 범위래. 어떡하지?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듀올에 분석본도 올리고 그 분석 영상 올리고 그다음 지문도 올리고 클로즈 테스트 올리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중간고사 때 이제 이수영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공부답게 아니면 시험에 시험답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상 문제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그 학생들이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에듀올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관심이 있으면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래요. 어쨌든 올리퍼스 구문하고 능률 어휘 이게 이제 학생들을 1년 내내 괴롭혔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는 이게 애들이 평균이 50점이었고 우리는 100점 나왔고 90점도 있고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28문제, 3문제 그래서 이제 교과서 한 문제가 서술형 범위. 그러니까 서술형을 교과서를 저는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그럼 어떤 학원은 자기가 이제 애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들어온 아주 우수한 학생이 그래서 저랑 공부를 해서 기말에는 100점이 나왔는데 1학기 기말은 좀 쉬웠어요. 서술형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100점 나오고 2학기 때는 토탈 1등급도 나온 학생이 어머 선생님 자기 학원에서는 이거 중간고사에서는 교과서도 안 외우게 하고 뭐 하나도 그냥 외우는 거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신은 어느 정도 좀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서술형으로 빡빡빡빡 나오지. 그러니까 교과서. 그러니까 물론 외우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만큼 저는 열매는 달다고 생각해요. 힘든 만큼 결과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 이제 모의고사 참 이게 골고루도 내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에서 총 서술형 범위가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방문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시험 범위가 7개야. 그러면 7개에서 골고루 다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면은 뭐 등급은 안녕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애들은 좀 힘들지만 문법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단어 그렇게 하겠는 거 맞아요. 학생들이 힘들다고 투덜거리지만 영어 실력을 이제 키우는 거는 저는 이제 작년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그래서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했었죠. 어쨌든 영어 시험의 특징은 글의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방문은 무조건. 일단 국어적 이해, 내용 이해. 이걸 영어로 표현했을 때 골라내야 되고 같은 뜻을 위한 거. 문법 문제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치사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너 이걸 외웠니?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 원리를 알고 있는 거. 아까 이 형식. 너 이 형식으로 영작할 수 있니? 이거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인데 한 문장 바꿀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일반적 원리를 보통 내시더라고요. 방문여고에서. 그래서 어휘는 뜻도 알고 예문에서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문법은 specific, 되게 구체적인 것보다 원리를 알아야지 푸는 문제이다. 독해 문제는 방문여고의 이제 글의 이해도. 이거는 또 가장 특징 중에 제가 하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중에는 100점.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두 문제 잘못 나와서 다시 작년 중간고사에는 시험 보고 나서 또 두 문제 뭐 맞다, 틀리다, 뭐 문제 논란이 있다가 두 문제 다시 봤어요. 두 문제 다시 봐서 그 학생이 다 맞아서 일단 100점. 그래서 시험 점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소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 예상 문제에서 만약에 걔가 95점을 맞았다. 그럼 그 친구도 95점 아니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 100점 맞은 학생도 보통 한 개나 두 개 정도 틀렸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1학기 때는 보통 오후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때 아침에도 제가 줌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쫙 복습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 이거는 또 중간고사 하고 나서 또 제가 영상을 올릴 건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자기가 뭘 틀렸고 무슨 부분이 약하고 그런 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때는 2020년도에는 의외로 출제됐고, 이거 2021년 잘못 나왔어요. 2022년은 작년은 어려웠다. 그러면 내신을 위한 커리큘럼이 뭐냐?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방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법 해주고, 그리고 지문 분석 꼼꼼히 해주면 학생들이 8단계로 이제 8단계로 그 워크북이라고 그래요. 워크북.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오고 변형 문제 풀고 이 예상 문제. 예상 문제라는 건 방문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험 범위, 자기네 시험 범위를 하고 나서 제가 방문 적중 예상 문제, 그래서 시험 범위 내에서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짜 오해를 보면, 이 학생이 평균적으로 몇 점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요. 그러면 그 점수가 진짜 나와요. 보통 그 점수가 점수예요. 그래서 막 실력이 근데 점점 높아지는 학생도 봤어. 70점대 시작했다가 나중에 90점대 되더니 시험을 90점 받아오더라고요. 그런 학생은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적중 예상 문제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크백 8단계는 이렇게 본문 해석지, 빈칸 연습, 뭐 동사형 연습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끝에 부분이 이게 영작 문제예요. 그래서 줄줄줄줄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요. 이 줄줄줄줄 쓸 수 있어야지 서술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전 심화 문제,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그 전에 기출 문제 풀고
이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방문요구 예상 문제. 방문요구 예상 문제는 이수영 영어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저걸 제가 몇 번씩 보고 다시 고치고 이거 문제 너무 쉬우니까 다른 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단어는 단어식으로 쫙 내고 문법은 문법 내고 테드는 테드 넣어서 거기서 또 문제 뽑아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뭐 하나가 아니라 제가 무식한 단어 문제 그래서 단어 뜻 쓰는 거 다. 그리고 좀 우아한 단어 문제 그러면 이제 시험 형태로 바꾼 거. 그리고 그걸 다시 적중 예상 문제에서 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형태를 여러 번 푸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방문 요구에서 봤던 기반적인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중간고사 봤던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 것을 예상 문제를 5회 정도 풀고 가면, 아, 내가 예상 문제에서 이거 풀었던 거야. 아, 풀었던 유형이야. 이래서 당황하지 않죠. 특히 1학기 중간고사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1학기 중간고사는 어떻게 나올 거지? 아,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되게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런 적중 예상 문제를 풀면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감 잡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다 푸는 거예요. 그럼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그 친구가 100점이 나와줬고 많은 학생들이 뭐 2등급, 2등급도 잘하는 거예요. 2등급도 잘하는 거예요. 1등급이 4%잖아요. 4%니까 8명, 아니면 명수가 많은 학교는 10명, 11명, 그 정도밖에 1등급이 아니에요. 1등급이 쉽지 않아요. 1등급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냥, 너 왜 1등급 안 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1등급을 했고, 진짜 전교 1등을 했고, 그럼 박수 쳐줘도 마땅해요. 굉장히 잘한 거고,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지리한 싸움이에요.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이고 두티가 쌓이고 예상 문제 5개 쌓이고 정말 힘들게 해야지. 그래서 애들이 이제 방학 동안은 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학기 중에 그런 거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방학 동안 좀 수학이나 그런 거에 집중해도 되는데 자기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좀 방학 동안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법 집중, 어휘 집중. 그래서 올림포스 구문 48문제 모음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쭉쭉쭉쭉 풀어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출제 범위 있듯이 이렇게 범위에 맞게 또 36문제, 33문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게 예상 오해예요. 예상 오해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아,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2월의 작업은 자기가 이제 문법을 하고 단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밑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하고 그러면 이제 내신의 중요한 키가 뭐냐? 저는 디폴트 값이 일단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 영어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 때도 많이 하고 어떤 학생들은 와서 선생님 저 수능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뭐 이런 학생도 많아요. 오면. 그러면 일단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 정확한 분석 수업을 제가 하고 왜냐면 너무 범위가 많잖아요. 다 외울 순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 수업을 해주면 학생들이 암기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서술형에서 어머머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서 상위권이 결정된다라는 건 학생들이 그냥 객관식도 다 맞기 힘들어요. 근데 객관식에만 다 맞고 서술형에서 많이 틀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암기는 그냥 필수라고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분석도 열심히 해주고 학생이 열심히 두티까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요. 어머니 오늘 얘 테스트 패스 받았어요. 리테스트 받았어요. 뭐 몇 퍼센트 지금 과제예요. 라고 하면 어머니도 그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23년도 방문 요구의 정규 시간은 목요일, 토요일이고 목요일은 8시부터 10시. 지금 고2는 화요일 8시부터 10시거든요. 요번 이제 고1은 목요일 8시부터 10시.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두티 시간. 두티 시간은 이제 그날 배웠던 거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제가 암기해서 외우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2시부터 4시.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럼 2월 9일이 개강이고요. 그럼 2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밑작업.
문법하고 어휘하고 제가 잘 차근차근히 하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명의 스타트를 했어요. 10명의 스타트해서 학생들이 작년에 정말 감사히 잘 따라와 주고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되게 성적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어떤 학생들이 들어올지 저는 지금 막 흥분된 마음으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2월 4일 날 중간고사 맛보기 특강을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방문 요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할까? 단어는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문법은 잘하고 있나? 독해가 이러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간단한 시험도 보고, 그다음 수업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상담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여고는 올해 성과가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작년 2022년에 성과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제 좋은 아이들과 만나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방문여고도 오래 했고, 회성고도 오래 했고, 그래서 출제 원리를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19년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19년에도 100점짜리 내고, 전교 1등 내고, 고2도 전교 1등, 고3도 전교 1등. 여기서 전교 1등은 다 영어 전교 1등이에요. 그러니까 방문여고는 고1, 2, 3 다 전교 1등 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저를 믿고 보내주시면 올해도 학생들과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중간고사 잘 보게 하고 1년 동안 일단 성적에 제가 보탬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